먼저 뱅앤올uf슨에서 보도자료 뿌린 내용인데 엑스박스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에서 이 사실 게이밍 관련한 사운드 기기 출시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뭐 제나이저에서도 게이밍 헤드셋 내놓고 있고 이 오디오 시장에서 좀 이제 각광받는 브랜드들이 게이밍 관련된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뱅앤올uf슨은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엑스박스 파트너를 하게 된 건 이제 뱅앤올uf슨도 게이밍 기어 영역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시작을 뱅앤올uf슨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콘솔인 엑스박스 시리즈 X를 타켓으로 해서 그 엑스박스 시리즈, 그러니까 디자인 포 엑스박스라는 이제 마크를 붙이고 엑스박스 시리즈 X에 이제 호환되는 그런 사운드 기기를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뱅앤올uf슨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뭐 좀 더 뛰어난 게이밍 관련 사운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엑스박스를 파트너로 맡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음향 산업 쪽과 이 좀 게이밍 사운드는 성향이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엑스박스와 파트너를 맺고 우선은 이제 차세대 콘솔인 엑스박스에 최적화된 사운드 기기 설계를 또 하고 생산을 하면서 이 게이밍 관련 사운드 기기의 튜닝 데이터를 좀 쌓기 위한 행보로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출시 예정인 엑스박스 시리즈 X나 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와 같은 경우는 이전 콘솔과는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의 사운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뭐 게이밍 기기 중 또 사운드 관련된 기기의 중요도가 차세대 콘솔이 나오고 나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TSMC 관련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TSMC 관련 소식을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전해드린 TSMC 관련 소식은 이나노 공정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월 9일이니까 어제죠. 어제인데 대만의 디지타임즈를 통해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 6월 9일 TSMC에서 주주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TSMC 류 회장은 그 해당 주주회의에서 TSMC에 4나노 공정이 있다라는 걸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TSMC에서 4나노 공정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번 주주회의를 통해서 최초로 그 리 회장을 통해서 4나노 공정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TSMC의 이 네이밍, 그 다음에 TSMC의 나노미터 공정 관련해서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4나노 공정이 정확히 4나노 공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TSMC 쪽 표현을 빌리자면 이 M4라고 불리는 이 공정은 M5 공정의 세 번째 버전의 또 고급형 버전이고 M5P 대비 향상된 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M4, 우린 뒤에 숫자를 이제 나노미터 공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럼 M4면 4나노 공정이라는 건데 그 M5 공정, 그러니까 5나노 공정의 안에서도 또 버전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뭐 인텔 얘기할 때 14나노 플러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좀 복잡하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요. 일단 2023년을 기준으로 TSMC에서 대량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5나노 공정도 7나노 EUV 공정의 향상된 버전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 규격이라는 것 때문에 참 이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반도체 산업 쪽, 그러니까 파운드리 산업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표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표준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자체 기준을 두고 이 나노미터 공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인텔의 10나노 공정이 TSMC의 7나노 공정과 거의 동일하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또 TSMC가 내세우고 있는 이 5나노 공정도 7나노 EUV 공정의 향상된 버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이와 같은 이 나노미터 공정의 비표준화가 단순한 숫자 놀이로 가는 건 아닐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경쟁사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겠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TSMC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도 사실 이 TSMC의 뭐 언론 플레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뭐 그런 의존도가 없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일단 뭐 삼성이든 인텔이든 좀 더 기존에 이 양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그 공정보다 좀 더 향상된 그 미세 공정화된 제품들이 빨리빨리 좀 치고 나온다면 뭐 어쩔 수 없이 TSMC가 주장하는 것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그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 RTX 그래픽 카드 뭐 사진이 유출되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이 독일 하드웨어 전문 이고르랩은 그 유출된 차세대 RTX 3000 제품의 사진 이후에 추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소식들은 다 카더라입니다. 카더라니까 카더라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해당 사진이 유출된 이후에 전반적인 반응은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과연 이게 진짜가 맞아?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외에도 그랬어요. 해외 쪽도 거의 반응이 야 이게 근데 사실이 맞아? 이제 진위 여부부터 가려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저 역시도 워낙 뜬금없는 타이밍에 뜬금없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워낙 파격적이라서 이 유출된 사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이 디자인 유출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공식 출시 혹은 그 전에 엠바고가 걸려 있다면, 어쨌든 엠바고 해제 이전에는 그 전에 나왔던 소식들에 대해서는 엔비디아는 거의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출시 제품은 유출된 것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면에는 전면 팬이 있고 전면 팬과 함께 연결되는 히트싱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후면도 후면 팬에 히트싱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건 뭐냐면 이 GPU를 담당하는 메인 PCB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부 PCB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뒤에 후면에 있는 팬은 전원부 냉각을 전담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면부에 있는 팬은 이 GPU 관계된 거를 전담으로 냉각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조금 독특하죠. 지금껏 엔비디아 쪽에서 내놓은 그래픽카드 기판 디자인하고는 그 쿨링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좀 전혀 기존에 없었던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GA102 칩을 기반으로 해서 RTX 3090부터 RTX 3080까지가 일단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카더라입니다. 그래서 RTX 3090과 RTX 3080이라고 예측을 하고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가장 큰 특징은 GDDR6X가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메모리로서는. RTX 3090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타이탄 라인업을 대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모리는 24GB의 GDDR6X 메모리가 탑재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전력은 350W, TDP는 350W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RTX 3080 바로 밑에 거죠. 그거는 현재로 봤을 때는 RTX 2080 Ti급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11GB GDDR6X 메모리를 탑재를 하고, 뭐 TDP는 320W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RTX 2080 슈퍼 급이 또 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요게 좀 애매해요. RTX 3080에서 3080 Ti나 3080 슈퍼로 파생되는 버전이 있을 수도 있고, 동일한 3080 라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네이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메모리만 한 1기가 줄어서 10GB의 GDDR6X 메모리를 탑재하고 클럭 스피드가 좀 더 낮춰진 제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소문이 있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 일단 지금 뭐 카더랍니다. 카더라고 지금 뭐 이거로스 랩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서 이거를 뭐 신빙성 있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원체 지금 소스 자체가 카더라니까. 그렇게 지금 나오는 RTX 3000 시리즈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뭔가 신빙성이 높다, 뭔가 확정적으로 이게 진짜 그럴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측되는 부분만 놓고 본다면 9월 달에 AMD의 그 RDNA2 아키텍처가 탑재된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은 일단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도 아마 9월 달쯤에 같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3000대가 9월 달 나올 것이다라는 소식의 근간은 AMD가 9월 달에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소식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여기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디자인이 어떻다, 뭐 쿨링이 어떻다, 뭐 이런 것보다도 튜링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능 향상이 있느냐, 그 다음이 그 성능 향상 대비해서 제품의 가격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잡힐 것이냐. 원래 6월 4일 진행할 예정이었었는데 심지어 제가 뉴스까지 그 전날 전달하고 다음날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날 방송했던 게 다 엉망이었죠.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2일 오전 5시입니다.
소니가 6월 4일 이벤트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미국의 현재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 때문에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일 날 이제 진행하는 걸로 연기된 날짜를 최종 확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소니가 내놓은 공지에 따르면 이날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작동하는 여러 게임들의 플레이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그 관계자들하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진행되고 그 게임 제작사들이 온라인상에서 참석하는 만큼 이제 현장에서 시연되는 모든 어떤 플레이 화면 및 이 영상은 1080p에 30프레임으로 제한을 해서 보여준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니 쪽에서 이제 공지한 내용 중에 좀 특이한 사항은 플레이스테이션 5의 향상된 사운드 체험이 이 행사 중에 부분적으로 이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온라인 행사는 가급적이면 뭐 스마트폰의 스피커라든지 PC의 스피커로 보기보다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해서 시청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어떤 사운드 체험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엑스박스도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같이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응이 초반엔 좋았다가 우리가 후반에 끝났을 때 같이 그날 저도 봤지만 저도 이제 온라인상으로 했고 방송을 하면서 같이 봤지만 끝날 무렵에 다들 반응이 안 좋았어요. 분위기 정말 안 좋았거든요. 해외에서 그 엑스박스 그 메인으로 했던 그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은 그 채팅 올라오는 게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과연 이번에 PS5는 엑스박스처럼 찝찝하게 끝이 나런지 아니면 뭐 끝나고 나서 와 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일단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번 12일 오전도 아니죠 새벽에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